저는 결혼한 35살 아들 둔 60대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황당한 제안을 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경기도 외곽에 마련한 18평대 신혼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34평대 우리 집이랑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은퇴하셨고 도시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젊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러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재산이랑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세만 해도 5배 차이가 나는 집을 바꾸자고 하니 또 집값을 떠나서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닌 새로운 곳에 사는 것도 싫습니다. 하지만 자식 우는 꼴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의 요구대로 집을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두꺼봐 두꺼봐 집. 이 노래처럼 예. 진짜 자신의 집과 부모님의 서울 집을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들의 요구가 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 마음이 맞아. 얘가 또 필요하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도 같은데 사연자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린 반푼어치. 속 시원해요. 아유 빵 뚫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 이인철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가족도 남이라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냉정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4평 살고 있는데 18평 살고 있는 내 부모가 집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안 바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부모에게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모님 말씀 정말 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집, 내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이 지역 공동체, 이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기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드실수록 가능하면 병원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 60대라고 하셨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세상 속에 내 노후를 위한 조건이 지금 집 하나 달랑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자고요? 어린 반푼업체 없는 소리. 오늘부로 이호선 소장님은 사이 있다. 속이 뻥 뚫렸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만약에 남이 이런 얘기를 했다 치면 이거 뭐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안 정말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인데 네. 근데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에이.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출퇴근하는데 그 외곽 지역에서 막 3시간씩 걸리고. 네. 그렇죠. 나는 이제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자체가 필요 없고 고민이 좀 될 것도 같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까. 네. 네, 저는 안쓰러운 마음 왜 안 들겠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자식은 내 심장 같아요. 맞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서 이 심장이 뛰게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식이 함께 산 세월이 길어서 더 이뻐요. 더 간절하고 네. 더 안타깝고 주고 싶다면 내 신장이고 심장이고 콩팥이고 뭐고 다 내주고 싶은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고 울타리를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뚝을 잘 박아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사이의 건강성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 가족 간에도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 이 기준이 언제 필요했냐면 네. 애들이 보통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 있죠. 네. 이때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훈육자라는 역할입니다. 훈육자라는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를 알려주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동시에 나도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갖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부모가 해야 될 훈육자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 시기에만 필요한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가족 간에도 건강한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인 것에도 결정을 할 때 이 중요한 게 건강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요청할 게 있고 요청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맞아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 물론 먼 거리에서 사실 그 필요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엄마에게 요청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나이 들어서 이 산다는 것이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고려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필요하고 부모는 지금 현재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간절함 있는 부분이라 아들은 이 자녀 곧 내가 성장한 자녀로서 엄마와 함께 가져야 될 거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인간적인 기준은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부모가 이걸 알려주는 건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훈육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이 집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좀 읍소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젊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요. 그게 아들 입장에선 요구죠. 사회적 입장에서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건 부모가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부모가 쩔쩔매고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놓고 이걸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이걸 부모의 동의 없이 함부로 했다 혹은 강제로 했다 이걸 네. 우리가 경제적 학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이 경제를 학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부모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역시 그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들이 요청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부모가 이 부분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청한다고 다 해주나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지 않다 판단하면 부모가 선을 그어주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줬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나이 든 부모가 인생 선배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걸 아니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역시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 자식이 아들이 그랬잖아요. 집 주세요. 안 된다. 엄마 집 주세요. 안 된다니까. 엄마 집 주세요. 에휴, 그래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넘어가실 것 같아 몇 번 울고 나면. 근데 저 같으면 아들이 울잖아요. 전 네. 더 크게 울 것 같아요.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 더 크게 울고 내가 지금 가족인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사회에서 떠날 수가 없고 네가 말하는 요청은 알겠는데 이걸 들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하고 저 같으면 더 엉엉 울 것 같고 누워서 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섭섭한 건 잠깐이에요. 그럴 때 안 된다 소리 지를 게 아니고요. 이때 오히려 더 서럽게 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자꾸 눈물이 난다. 너한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이건 또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내가 모르겠어서 너무 속상한데 분명히 이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18평으로 바꾸죠? 네. 그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아. 아들이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이제 요양원 네. 가셔도 되잖아요. 그럴 나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건 부모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네, 무조건 지켜라. 그게 네. 상기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근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가자. 그러면 안 돼.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내주고 가. 네. 안 돼, 안 돼. 이래버리면. 네,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재훈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안 돼요, 안 돼요.